방금 전에 미군이 이란의 모든 항구를 봉쇄했습니다. 이란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배는 국적 상관없이 전부 다 차단될 예정인데요. 허가 없이 들어가는 경우에 납포나 옥류, 또 최악의 경우에 격침까지 한다고 미국 중부 사령부가 공식 발표했고, 근데 이 와중에 이란 내부에서 깜짝 소식이 하나 나왔죠.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은 이란 관리들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번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앞으로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 건지, 리플 XRP랑 관련된 흐름들 총 정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호르무즈 봉쇄 자체는요, 과거에 이란이 위협만 하던 것과는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번에 미국이 직접 봉쇄를 걸었고요. 이란의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만 막겠다라는 겁니다. 이란 항구가 아닌 곳을 오가는 배들은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라고 중부 사령부가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모든 선박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을 한 발 물러선 조치인데요. 이거는 미국이 이란만 정확하게 겨냥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숨통을 조이겠다는 뜻입니다. 기름을 못 팔게 하면은 이란의 돈줄이 끊기니까요. 그리고 이 봉쇄가 왜 지금 시작됐는지 이해하려면 며칠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4월 11일에서 4월 12일 사이 파키스탄 이슬람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했고요. 미국 측에서 벤스 부통령, 이란 측에선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나왔어요. 21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했는데 결국에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은 핵 문제였어요. 미국은 이란한테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중단하고 또 보유 중인 고농축 우라늄 441kg을 전부 넘기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시설 해체까지도 조건부에 포함이 됐고요. 근데 이란은 이거를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같은 경우는 주권 국가의 기본 권리라는 입장이었었고, 결국에 협상이 깨졌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해상 봉쇄를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트루스 소셜에 이란 해군이 완전히 괴멸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함정 158척이 파괴됐고 소형 고속 공격함만 남았다라면서 미군의 봉쇄선에 접근하는 모든 이란 선박은 즉시 격침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이란이 협상에 복귀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라면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다고도 했습니다. 기뢰 설치선 대부분도 파괴됐다라고 덧붙였고요. 미국은 러시아랑 사우디를 합친 것보다 많은 석유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까지도 움직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봉쇄 정책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미국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네타냐후가 여기서 한마디를 더 했는데요. 이게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이란과의 휴전이 빠르게 종료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발언을 한 건데요. 지금 양측 사이에 2주간 휴전 합의에 있죠. 그런데 이 휴전이 4월 21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네타냐후의 이 발언 자체가 휴전 이후 군사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시도로 읽어볼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기회를 놓칠 생각이 없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란은 그냥 당하고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요, 이란은 봉쇄 장기화를 버틸 여력이 있다라고 해요. 이미 자국뿐만 아니라 중국 원유 수입업자들도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원유를 비축해놨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현 시점 이란 원유의 사실상 유일한 수입처는 중국의 소규모 민간 정유사들인데, 이들이 이란 원유 수출 물량의 90% 이상을 흡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봉쇄를 걸어도 이란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겠죠. 이란이 혁명 수비대도 모든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접근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 최악의 경우에 휴전 기간 중에 무력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가 나옵니다. 뉴욕 포스트가 전한 내용인데요. 이란 관리들이 전쟁 종식을 위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 중 하나인 우라늄 농축 포기를 검토 중에 있다는 속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엄청난 변화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번에 협상에서 실패했던 게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절대 포기 안 한다고 했거든요.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직접적으로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봉쇄가 시작되자마자 포기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바로 나온 상황이고요. 다만 이 부분만큼은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 이란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수준이지 공식 입장이 바뀐 건 아닙니다. 이란이 과거에도 협상 과정에서 양보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보이다가 실제로 핵심 입장을 바꾸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2월 달에도 오만 외무장관이 이란과의 핵 문제에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결국에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농축 포기까지 갈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럼 이게 우리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한국으로 오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번 봉쇄가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만 대상이라서요.
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에서 출발하는 유조선은 이론적으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봉쇄 발표 직후에 국제 유가가 8% 급등했고요. 시장은 이미 불안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거 사례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감이 고조될 때마다 유가가 크게 출렁였었고, 지금 미국은 이란의 돈줄을 끊기 위해서 해상 봉쇄를 시작을 했고요. 이스라엘은 이를 지지하면서 군사 압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단기적으로 버틸 비축분이 있겠지만요. 이 봉쇄가 장기화되면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압박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는 건지 지금 이란 내부에서 핵 포기를 검토한다는 소식까지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양측이 완전한 결렬로 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리고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국이 이란 항구만 봉쇄하고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막진 않았어요. 이건 이란한테는 압박은 하되 전면 충돌은 피하겠다는 뜻으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란 내부에서 핵 포기 검토 소식이 흘러나온 거는 협상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양측 모두 협상 자체를 포기하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건 확정은 아니겠지만 다가오는 4월 21일 이 휴전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 그럼 군사적 긴장도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전쟁이 시작될 수 있겠죠. 이 시기가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자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미 봉쇄가 시작됐고요. 이란 내부에서 핵포기 검토 소식이 나왔고요. 휴전 시한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상황의 전부인 상황이고,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봉쇄가 실제로 우리 기름값과 물가에 어떤 숫자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트코인 시장이라는 게 자주 오는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알트 시장도 영원한 건 없겠죠.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하지만 과거의 알트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서 단기 코인을 못한다는 거는 뭐가 잘못됐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단기 알트코인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 매매 습관이 안 좋았었던 건지 이걸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상승하는 거 보고 급등하는 코인에 무리하게 올라탄다거나 비중 조절 없이 그냥 수익이 나와도 욕심 때문에 못 팔았던 기업들이 가장 크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 종합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쉽게 접근하면 더 편합니다. 지금은 알트 시장이고 리플이 움직임이 안 나오고 또 리플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을 위해서 알트코인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욕심보다는 팔고 나서 더 올랐을 때 그냥 더 오르는구나, 거기서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팔고 나서 더 오른다고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에 못 팔고 후회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기 수익 낼 수 있는 정보방 입장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